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죠.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봅니까? 오늘은 권력과 권위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권력자나 지도자는 두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권력과 권위입니다. 네. 이 둘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면이 있는데요. 권력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하는 권리나 힘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예.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둘 다 힘을 행사한다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예. 하지만 그 힘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권력은 타인을 복종하거나 지배할 목적으로 힘을 사용합니다. 반면 권위는 타인을 지휘하거나 따르게 할 목적으로 힘을 행사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하지만 이런 구분은 현실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그 힘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네. 당사자만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지배자 입장에서는 네. 그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힘을 행사하는 사람은 나는 권위를 행사한다고 그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밑에서는 저 사람은 권력을 행사하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가만 있어봐.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강압적이냐 합법적이냐 뭐 이 차이인가요? 뭐 그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권력과 권위의 경계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권위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는데요. 바로 권과 위죠. 그래서 앞글자인 권은 권력을 의미하고요. 예. 뒷글자인 위는 위엄을 뜻합니다. 위험. 예, 말하자면 권위란 위엄을 가진 상태에서 행사하는 권력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권위에서 권에 해당하는 권력의 힘은 그 권력자가 앉아 있는 자리나 지위에서 나옵니다. 네. 반면에 위엄은 권력자 개인이 가진 인품이나 품격에서 우러나오죠. 그러니까 힘의 원천이 서로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험 없이 권력에만 의존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뽐내면서 타인 위에 군림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려 들죠. 네네. 반면 위엄을 갖춘 지도자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품으로 사람들이 좀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나 지위가 주는 권력을 사용하느냐,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개인적인 인품에서 나오는 위험까지 사용하느냐, 네. 이 차이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독일 철학자 에릭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그 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힘이란 지배나 능력 중 어느 하나를 뜻하며 지배와 능력 이 둘은 동일하기는커녕 서로 배타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프롬이 보기에 권력자가 가진 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행사하는 힘으로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일을 처리하는 힘으로 네. 어떤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나 잠재력을 뜻하죠. 그러니까 전자가 지배력이라면 후자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가진 힘이란 이 지배력과 능력을 모두 포함한 개념인데 네네. 프롬은 이 두 가지 유형의 힘이 서로 배타적인 성질을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이게 머리는 잘 안 들어오는 그렇죠? 것 같은데 지배력하고 능력이 왜 배타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프롬의 말은 권력자가 가진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지배력을 사용하는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예. 이에 대한 프롬의 주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개인의 능력의 정도에 따라, 즉 자아의 자유와 완전성의 기초 위에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그는 타인을 지배할 필요가 없어지고 따라서 권력을 추구하는 끈질긴 욕망도 사라진다. 지배라는 의미에서 권력은 능력의 도착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지도자는 대체로 강압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원하는 걸 대부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으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예. 반면에 능력이 없는 지도자는 어. 강압적인 지배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지. 예, 그것 외에는 원하는 걸 달리 달성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강압적 지배력인 권력에 의존하는 지배자는 능력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더더욱 강압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로 설득 못하면 왜 주먹 먼저 내지르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프롬은 지배력만을 행사하는 권력을 능력의 도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도리어 강압적 지배력의 행사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있어요. 예, 예. 거기에 누군가를 뽑아야 돼. 예, 예. 근데 그게 뭐 지역이 어떻고 저 사람이 뭐를 믿고 있고 예. 어느 다녀왔고 이거가 아니고 예. 즉 그 자리에 갈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선출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배력을 강압적으로 행사 그렇지. 안 하겠죠. 예. 그렇죠? 예. 한편 프롬은 지도자가 가진 권위의 유형도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예. 바로 합리적 권위와 억제적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권위란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을 돕는 조건에서 행사되는 권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롬은 합리적 권위의 예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교사는 학생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태죠. 따라서 때로는 지배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을 발휘해서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교사가 권위를 행사하는 목적은 학생을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을 돕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프롬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사는 학생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만족한다. 실패하면 그것은 교사의 실패이자 곧 학생의 실패이다. 그러니까 합리적 권위를 행사하는 교사는 지배를 받는 학생과 한 배를 탄 상태예요. 예. 그죠? 그는 학생을 성공시켜야만 자기도 성공할 수 있죠. 말하자면 합리적 권위는 성공에 대한 목적을 공유하면서 네. 실패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거죠. 이처럼 합리적 권위는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을 돕는 조건에서 힘을 행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권위의 유형 두 가지 합리적 권위와 억제적 권위인데 합리적 권위는 합리적이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억제적 권위는요?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 권위와 다르겠죠. 네. 억제적 권위는 양자 간의 관계나 힘을 행사하는 방법이 사뭇 다른데요. 네. 프롬은 억제적 권위의 예로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네. 억제적 권위를 사용하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상호 배타적이죠. 네. 그러니까 주인은 가능한 한 노예를 착취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착취할수록 주인은 더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억제적 권위에서는 양자의 이익이 서로 대립하죠. 네네. 그러니까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힘을 가진 쪽은 대부분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자신이 가진 힘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서도 대체로 독재자는 네. 억제적 권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재자는 자신이 가진 권력 기반을 통해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늘리려 하죠. 이처럼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합리적 권위를 사용하는가 네. 아니면 억제적 권위를 사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합리적 권위를 사용하는 지도자는 국민을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네. 왜냐 그러면 국민의 성공이 곧 자기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네. 반면 억제적 권위를 사용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성공이나 행복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에게 국민이란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가 뉴스로 접해왔던 내용 아니에요. 예, 다른 맞습니다. 나라에서도 그렇고 예, 뭐.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대체로 독재 정권에서는 권력자가 억제적 권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졌다고 항상 합리적 권위에 기반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 없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 권력자도 대부분 사적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권력의 속성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동시에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 그 힘을 외적의 침입을 막는 데 쓸 수도 있지만 네. 그에 못지않게 백성들을 억누르는 데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밀은 국가 권력의 필요성은 인정을 했지만 네. 권력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권력의 속성 때문에 권력자가 언제든 백성을 억누르고 싶은 욕망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봤고, 그렇죠. 맞습니다. 또 뭐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전했다 이런 뭐 서구의 어떤 나라에서도 그렇죠. 이런 경우가 요즘에 많이 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요즘 예상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언제든 억제적 권위를 행사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지도자는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속성? 예, 예. 네. 흔히 이제 우리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마치 자기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프랑스 철학자인 미셀 푸코가 권력과 지식이란 에세이에서 권력의 속성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권력이란 한 개인이 타인에 대하여 또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하여 행사하는 동질적인 지배 형태가 아니다. 권력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이지 결코 어느 한 사람의 손아귀에 장악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상품이나 부처럼 독점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인은 권력이 유통되는 데 필요한 매개체이지 권력을 행사하는 주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특정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때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도 그는 권력을 손에 쥔 주인이 아니라 그 권력이 유통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매개체에 불과하다. 예, 맞습니다. 게다가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이 거물망처럼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자기만 독점적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나 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그 상태가 오래 가지 못할 뿐 아니라 네. 끝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그렇죠. 네. 따라서 권력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권력의 속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반대로 국민들은 지도자를 선출할 때 네. 얼마나 능력을 갖추었는지 또 그 권력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네. 매번 점검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잘못 뽑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크게 필요한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